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의 최민석 작가가 쓴 피츠 제럴드 편을 가지고 왔어요. 되게 자, 복잡하죠? 자, 질문 여러 개 떠오릅니다. 네. 클래식 네, 우선 클라우드는 좀 더 뭘까? 들어보세요. 북21 아르테 출판사에서 기획한 시리즈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시리즈 우리 다뤘었잖아요. 그것처럼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가 있는 거죠. 이 시리즈에서 하는 일이 우리 시대 거장들의 생애를 따라서 여행하는 벌써 뭐 12개국을 다녀왔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걸 골라올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최민석 작가와 피츠 제럴드 짝꿍 맺어진 그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피츠제럴드는 소설가 피츠제럴드인가요? 네, 개츠비로 맞습니다. 유명한 피츠제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쓴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영어로 쓰인 책 중에서 2위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되게 높이 평가받는 책이었던 너무 거죠. 사랑받는 작가. 고전으로 아주 유명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에 보시면 디카프리오가 주연이거든요. 그쵸. 유명한 술잔을 짤이 있죠, 알죠. 이렇게. 네, 샴페인 딱 음. 들고 피츠제럴드의 실제 사진이 이 책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놀랐던 게 디카프리오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아 진짜요? 아, 그리고 완전 반대로. 진짜. 피츠제럴드가 미드나잇 인 파리였나? 거기서는 토미 히들스턴. 드레스턴이 연기를 했어요. 맞아요. 뭔가 깔쌈하게 생긴 사람들이 연기를 해. 맞아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뒤로 싹 이렇게 역시 넘겨빚은 머리라고 할까요? 고증이 잘 네, 되네요. 그런 머리에다가 딱 수트 입고 디카프리오랑 되게 분위기가 닮아 있어요. 그 영화에서의 느낌이랑.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설 자체가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되게 비슷한데 가난 때문에 실연을 당하고 신분과 계급의 벽에 항상 부딪히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개츠비가. 네. 그래서 막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에 대한 그치. 욕망이 되게 강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마치 미국의 정신 뭐 이런 것처럼 오. 돼서 엄청 읽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시니컬. 유명해. 사랑을 어. 그렇게 받았던 이유는 그래서 작품에서 개츠비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큰 파티를 매번 열거든요. 그게 부러웠어요. 파티를 맨날 하는 게. 근데 그 이유가 혹시나 옛 연인이었던 데이지가 맞아. 한 번쯤 이 파티에 놀러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파티에 돈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실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개츠비처럼 피츠 제럴드 역시 예전에 만났던 연인의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들어요. 가난한 녀석은 부잣집 딸과 결혼할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실연을 엄청 크게 당하고 얼마나 그게 자기 인생의 충격이었으면은 개츠비라는 인물까지 소설 속에 탄생을 시킨 거죠. 분노에 약간 집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첫 장편이 성공하면서 부자가 됐는데 실제로 개츠비 같은 생활을 즐겨요. 네, 돈을 펑펑 쓰고 되게 캐릭터가 비슷한 거죠. 최민석 작가는 미국 여행에서 이 위대한 개츠비의 실제 배경이 된 동네를 가는데 피츠 제럴드가 그 동네에서 실제 살면서 개츠비를 구성했대요. 그래서 어디예요? 그 구상한 그 동네가 개츠비에 나오는 웨스트 에그라는 동네예요. 어느 주에 있어요? 롱아일랜드의 그레이트 넥이라는 곳이에요. 그 들으면 근데 우리가 압니까? 그러면 알려드리기만 할게요. 네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는 척하게 냅둬요. 그런 말 안 붙여냈는데. 남분이, 중분이, 서분이, 동분이 이러면서 롱아일랜드 넘어갑시다. 알지? 아, 네네. 거기에요. 알지. 아시죠? 근데 소설에서는 개츠비가 사는 곳을 신흥부촌이라고 하면서 이제 부자가 막 된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아니었다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웨스트 에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지역은 이 그레이트 넥이라는 동네였던 거죠. 근데 이 동네 자체가 정말로 신흥부촌이었대요. 그래서 피츠 제럴드가 거기서 살면서 그곳 분위기를 그대로 작품에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고 생생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네, 최민석 작가가 직접 가보니까 그 영화에서 봤던, 소설에서 봤던 이미지랑 굉장히 비슷한 동네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개츠비 레인이라는 길 명칭도 있대요. 박지성로 같은 거. 뭔가 느낌이 현재와 박지성 수원감 있습니다. 네. 아, 네. 개츠비 레인 같은 곳이 딱 그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는 그 동네였다라고 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개츠비의 그녀가 사는 데이지가 살았던 그 동네인데 우와. 데이지의 동네가 그 개츠비의 집에서 바다 건너 맞은편에 네. 있는 동네였잖아요. 불빛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초록색 불빛이 맞아. 딱 그 초록색 나오잖아요. 불빛이 있지. 그 동네도 실존하는 동네였는데 거기는 전통 부촌. 그러니까 신흥부촌 따로 있고 원래 부자였던 원래 사람은 부자였던 아니다. 사람 딱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그 신분 격차의 느낌?
그러니까 딱 그 피츠제럴들도 자기는 신흥 부촌에 살면서도 이 전통 부촌으로 갈 수 없다는 그런 그쵸. 아쉬움, 맞아. 닿을 수 없는 곳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딱 구성을 했던 거죠. 거기 가서 보면 진짜 약간 완전 다 이게 되게 생생하게 그치. 다가올 것 같아요. 영화 딱 속에 있는 보이면. 느낌일 것 같아. 음. 소설이나. 실제 아예 그 동네가 있으니까 이 이스트에그라는 데이지 동네는 현재는 맨해시이라고 불리는 실존하는 맨해시? 동네라고 합니다. 근데 작품 속 장소 말고도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저자인 최민석 작가와 피츠제럴드 사이에 좀 직업적 동질감 같은 거였어요. 최 작가님도 혹시 누굴 파티 그리워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닙니까? 아니, 매일 그런 파티를 것보다는 벌이면서 근데 그냥 글 쓰는 직업이잖아요. 두 그쵸. 분 다. 음.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80여 년 전 사람이랑 지금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 미국과 둘이 한국. 잘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냥 피츠제럴드가 살았던 곳을 다니면서 조금 더 감상하는 게 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뭐 미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피츠제럴드는 이곳에서 머물면서 되게 안정감을 느꼈대요. 오히려. 그래서 글을 잘 쓰고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민석 작가도 같은 기분을 느껴요. 신기해. 이런 교감이 되는 게 신기해요. 자기는 그냥 여행 중에 갔던 어떤 도시보다 볼티모어가 좀 고즈넉하고 좀 여기는 참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글쓰기 좋은 동네라고. 그러니까 작가니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츠제럴드가 또 생전의 마지막 작품을 퇴고하면서 되게 집처럼 드나들었던 식당도 있거든요. 할리우드에 위치한 무스 앤 프랭크 그릴이라는 곳이 있대요. 밥집 그릴 이름이야? 햄버거집인가? 근데 여기가 할리우드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래요. 진짜요? 근데 지금까지 있대요. 가보고 싶다. 그리고 T.S. 엘리엇도 단골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신기해. 사실 그 시대 작가들은 막 유럽과 미국으로 오가면서 막 썼잖아요. 작품들을. 그래서 저도 영국 여행 갔을 때 T.S. 엘리엇이 좋아하던 펍에 갔었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방에 그 자리에 그런 거 현판 안 붙어 있나요? T.S. 엘리엇이 즐겨 앉던 자리. 오늘 카페 맥주 갔더니 먹은 곳. 동방신기 뭐 시아준수가 앉은 자리 막 써 있더라고요. 그치, 이제 요즘- 괜히 거기 또 그치. 앉아보고. 그치.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겠죠 뭐. 네, 아무튼. 최민석 작가는 그런 같은 글 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장소를 되게 감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동질감 때문이었는지 작가는 이제 여행기 끝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을 거슬러서 피츠제럴드와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행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가 살았던 곳 가고 뭐 보았던 것을 보고 다녔던 장소를 되게 여행했던 시간이 최민석 작가와 피츠제럴드 사이에 그 8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메워준 거예요. 장소하고 나 사이에 연결고리를 고리. 하나쯤 만들어서 여행을 간다는 게 되게 좋은 방법 같은 그럴 수 거예요. 있지. 그야말로 작품이 이끄는 여행이네. 최민석 작가처럼 뭐 직업이 같은 동정업계의 뭐 롤모델 같은 사람을 따라서 가볼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연결고리 삼아서 어느 장소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나쯤 나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은 뭔가 그 장소를 또 다른 시선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계획이 계획인 여행이 아니라 아예 그 반대. 계획을 가지고 되게 컨셉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보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약간 이런 거 떠날 것 같아요. 전국의 떡 투어 이런 거. 아, 떡이라는 컨셉을 그치. 가지고 그럴 떡 수 있지. 장인들의 생가를 다녀오고 떡방아도 한번 찧어보고 그렇지. 수수밭에 가보고 이 떡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걸 한 가지 딱 잡아서 갔다 오는 거죠. 그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에 다른 예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셰익스피어, 해밍웨이, 오. 칼 세이건 이런 사람 할세 이거? 이거 우주로 가나요? 자, 이번에 모르겠어요. 화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안 봤는데 누가 가셨어요? 그 짝꿍들이 여행을 다 떠나요. 작가님 좋겠다. 이 재밌겠네. 시리즈. 책플릭스